의지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예. 어쨌거나 댓글에 네. 그런 우려를 네. 적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 중요하죠. 지금 네, 네, 오마이TV나 저도 운영하는 주불리 김병주 예. 이 채널에서 그런 댓글을 보면서 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더 또 그걸 추진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K방산의 해외 진출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이건 뭐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 입법적 정책적 지원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할 수 있을까요? 주로 어떤 부분을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K방사는 사실 네. 저도 입법 그런 걸 많이 지원을 해왔어요. 네네.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한 사항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우리 K방산의 수준이 높아가니까 우리의 정보 기술을 빼내가려는 또 노력도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 산업 스파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한 또 그 입법도 제가 많이 네.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K방산이 활성화되려면은 네. 국내에서 우리 장비로 많이 사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네, 네. 이것을 빨리 발전된 어떤 첨단 기술은 바로바로 구입을 해서 전력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입법으로 사실 제가 열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네. 우리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K방산도 네. K방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는 또 국방력도 강화되는 네. 이런 역할을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댓글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광명에 있는 군부대에서 탄약고 철조망이 잘렸다. 외부 침입 흔적이 있다. 이런 보도 혹시 보셨어요, 의원님? 아 그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광명의 한 군부대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고요.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불상자가 탄약고 철조망을 잘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한 것은 광명의 한 군부대로 탄약고 외곽 철조망이 끊긴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해당 군부대로 출동해서 외부 침입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3 내란 이후 또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고 예. 12.3 내란 이후 군이 많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군의 지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군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탄약고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또 뭐 총기를 렌트카에 맞아요. 놓고 내려서 네. 4일 동안 확인도 안 되고 네. 그런 거 매일매일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공군기가 또 캐나다 지역에서 네. 또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조종사 실수더라고요. 아유. 주 활주로로 가야 되는데 네, 네. 유도로로 들어가 버려서 아. 그 간제탑에서 유도로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변경시키려고 하다 사고가 네, 네. 나고 또 지난 3월에는 전투기가 포천 지역에서 민가를 오폭한 네, 네. 사건도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저는 군이 네. 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빨리 일사불란하게 그렇습니다. 이 군기강을 좀 잡고 그러려면은 내란 전문가. 세력들을 핀세트처럼 딱 뽑아내서 네, 네. 하고 나머지는 군사기도 올리고 그렇죠. 지휘 체제를 제대로 잡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 군 전문가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 함은 실제 군내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체계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군내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인식한 분이 들어가서 장관을 해야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군 경험이 없는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은 이걸 제대로 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네, 군의 반발도 있고요. 그럼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작년 8월에 네. 국방부 장관 내정되는 중간에 네. 제일 처음으로
계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느끼는 동물적인 감각이거든요. 정보도 있지만 그거 갖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정권은 계엄할 것이다 네. 경고했는데 그때 경고했더니 얼마나 저를 욕했나요? 공격을 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오랜 경륜과 그 분야에 그 고민을 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또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라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예. 북한에서 예를 들어 도발을 한다든가 그렇죠.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네. 장관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 능력도 아주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른 장관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국방부 장관은 네. 다른 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렇고 또 우리는 국방부 장관은 그 밑에 조직이 한미 연합사를 지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사성 장군과 미군들을 지휘를 같이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국방부 장관이 개념이 없으면은 안 되죠. 미군들은 우습게 봐요. 그러겠죠. 예. 법적으로는 뭐 따르는 흉내 네, 내겠지만 속으로 아이고 한국군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게 그렇죠. 한미 동맹에도 영향이 가는 맞아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은 지금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될 게 관세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 산적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미 관계가 흔들릴 때 한미 군사 관계, 동맹 관계가 견인을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 군사 동맹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잘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의원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의원님이 한미 연합사에 계셨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미 연합사 네, 네. 부사령관을 네, 하셨으니까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미 안보 동맹이 결국 경제 동맹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 이건 이제 미군에서 볼 때도 예컨대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장관이 되면 훨씬 파트너로서 일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자신들을 잘 알고 한미 동맹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있다. 하다 보니까 저 얘기가 네. 예, 얘기는 그렇게 아니고. 되네요. 아니 뭐 어차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신 김에 제가 물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오늘 이제 2시에 네. 이제 의원들 선거를 하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일반 그 권리당원 당원들은 투표는 지금 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두 분 다 어차피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으니까 두 분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두 분 다 네. 아주 뭐 저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봐요. 사실 그리고 이재명 먼저 공통점부터 얘기하면은 네. 두 분 다 사실은 장점이 많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잘 맞춰왔던 분이고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두 분 다 잘 견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두 분 다 서로 장단점은 좀 명확하죠. 그렇군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해 보니까 네네. 장점만 얘기를 드리면 예,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예. 김병기 의원은 기호 1번이잖아요. 네네.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그러셨죠. 네. 사실 이분이 3선인데 이분도 들어올 때 저와 같은 처지였어요. 아, 그때만 해도 그러셨군요. 민주당이 안보에 취약하고 국정원이 있는데 취약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국정원 출신들이나 이런데 욕을 먹어가면서 민주당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개혁을 이분이 주도한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잊혀졌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 대표 시절에 신임을 받아서 22대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위원장을 했을 네, 거예요. 그랬었죠. 그 인사를 다 검증하고 네. 그래서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승리를 할 수 했었죠. 있게 인사검증까지도 잘했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항상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해요. 네. 그게 아마 저하고도 성격이 비슷한데 군인이나 국정원은 자기를 희생해서 국가 국민을 지키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실제 당을 위해서 또는 네. 이재명 전 대표 계실 때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래서 이분이 대표가 되시면은 자기를 잘 내세우지 않으면서 네. 당을 조용히 잘 이끌어가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요.
서영교 의원은 4선 의원이잖아요. 네, 4선 의원이시죠. 이분은 김병기 의원은 3선이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경험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또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적극적이시죠. 늘 네. 뭐 긍정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하셨고 네,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잘 맞추셨고요. 22대 와서는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이런 진상조사위원장을 또 맡아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주 활달하기 때문에 네. 또 당을 잘 이끌어 가리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는 최초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이재명 정부 최초 원내 원내대표. 지도부니까 예.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원내 지도부가 잘 꾸려져야 되고 네. 또 하나 최초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네.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죠. 권리 당원들의 투표 비율을 높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투표에도 네. 권리 당원이 투표해서 20%까지 그걸 반영하자. 맞아요.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 한 34명의 4명 정도. 정도 되거든요.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의원들이 반장을 뽑죠. 뽑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그 거죠, 원래. 국회의원의 반장. 왜냐하면 네네.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라든가 입법 이거를 주로 하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반장을 뽑기 때문에 그 동안은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했고 네. 권리 당원들은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랬죠. 왜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당원들을 대변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대표 시절에 그래도 권리 당원의 표가 반영이 돼야 된다 해서 네. 당규를 바꾸서 하는 첫 번째 투표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원내대표 차이 나는 분이 있으면은 딱 네. 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마 오마이TV에도 출연한 걸로 알고 네, 맞아요. 있는데 네, 다 오마이TV 쳐서 서영교 또는 김병기 치시면은 네, 네. 그때 대담한 것도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네. 그 보시기만 하지 말고 네. 오마이TV 구독도 구독, 같이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누르시고 네. 판별을 해서 네. 빨리 투표해 주세요. 네. 네, 네. 초코짱이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군 사기 진작과 국방 개혁을 위해 군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장관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님이야말로 그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종상님도 김비행기라고 이렇게 김비행기라고 썼는데 네. 병주를 이렇게 오탈자다 네, 보면 그렇죠. 김병주 대장님을 국방부 장관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시면서도 좋아요 안 누르면 지금요 저희가 한 1,300, 400명 정도 와 있는데 네. 좋아요는 몇 개 눌렀나? 한 네. 400개 눌렀어요. 여러분 많이 아, 눌러주시고요. 지금 누르고 좋아요는, 네, 시작하십시오. 누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당원 네. 주권 시대를 열었다. 이번 정부도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원들의 주권을 원내대표 선거에도 반영하는 이런 제도는 획기적이다. 이건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네, 이런 그렇죠. 일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는 게 민주당이 얼마나 네. 당원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정당인가를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댓글에 왜 저 거만 읽으세요? 왜요? 최진병 아니, 교수님 저는 거 없어요? 제 거를 제가 제가 제 거를 읽을 눈이 수는 없고요. 나빠갖고. 아니요,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뭐 이거 네. 지나가가지고 어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최진봉 교수님도 적극 뭐 네. 한다 이런 말씀. 그런 걸 얘기해 주세요. 여기 뭐 김경은님은 최진봉 교수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이렇게 최진봉 교수님이 겸손하세요. 아니, 무슨 말-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자기와 안 관련된 됩니다. 댓글을 읽지도 않고 안 읽습니다. 저는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보면은 제가 네. 참 겸손하시면서도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개념이 있고 우리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진짜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감 항상 오마이TV 카메라와 같이 네. 마이크를 가지고 해서 그랬었죠. 그 현장을 국민들께 전달해서 네. 여론을 만들고 네. 그 엄동설 안에 광화문에 광화문에 나가면 가서. 여지없이 최진봉은 나와 있었다. 거기에 그것도 그랬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맞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의 네. 목소리를 듣고 또 네. 응원봉을 들고 나온 청년분들의 목소리도 네. 전달하시고 이 사실 훈장 줘야 돼요. 아유 무슨 말? 국난 극복 아이고. 훈장을 세진봉 교수님께 드려야 될 아이.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이고, 또. 겸손하시고 아니, 이게 또- 참 너무 훌륭하세요. 늘 갈 때마다 저는 김병주 의원님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분이 네. 방송통신위원장이라 서로 이유로 무슨 추천하는 추천이 방송이- 돼서 예. 우리 방송이 바로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 마지막 얘기로 코스피 얘기를 좀 해봐요. 코스피 네, 네. 5천 시대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목표를 세우고 계속 추진해가고 있는데 계속 연일 상승세입니다. 2,900까지 네. 올라갔는데 네. 이게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지금 연일 상승했잖아요. 네. 그리고 평균 외국 자본들이 하루에 1조 원 가까이 들어왔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그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우리 박찬대 대표가 정치에서 매수는 안 좋은다는데 그렇죠. 그건 안 좋은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 매수했다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런데 그만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네. 외국도 신뢰한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코스피 지수란 거는 미래의 기대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의 신뢰도 그렇습니다. 또 포함이 네.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같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약했던 거, 정책들 이런 것들을 꼭 지킬 것 같다 하니까 이제 코스피가 제일 먼저 반응하거든요. 네. 그래서 2,900선까지 올라갔는데 네. 아마 오늘 내일은 좀 꺾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재명 정부 변수가 아니라 계속 올라갈 텐데 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맞아요. 공격해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국제 관계의 변수가 네. 바로 우리 코스피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예측컨대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이나 다음 주 초에는 네. 조금 꺾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재명 정부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공격하면은 중동에서 당장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예, 국제적으로 지금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국제 경기가 나빠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코스피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3년 얼마 만에 2,900까지 그러니까요. 네, 올랐다고 3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있다. 거고요. 네. 제가 지역에 저녁으로 이렇게 다녀보거든요. 네, 네. 하면은 확실히 대선 전보다 음식점이나 이런데 오. 좀 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식당 주인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은 네. 대선 전보다 좀 더 좋아졌다. 그것은 그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서 네.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고 네. 또 기대감도 있고 기분이 좋으니까요. 맞아요. 또 하나는 코스피와도 저는 관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인구가 1,400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값이 올라가니까 내 재산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으니까 예, 예. 술도 먹고 싶고 식사 외식도 하고 하고 싶고 있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골목 상권에도 영향이 간다. 그리고 지금